네, 열흘쯤 되면 나라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됩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전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여야의 복잡한 속내,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강경파 의원들의 독주에 원내대표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배경이 뭡니까? 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순방 출국일인 지난 17일에 이상한 소리를 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이미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내란 특별재판부 등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고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지도부와 협의 없이 고발하면서 김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 피고발인들이 수사 중인 사안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경우엔 이 국정조사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 주체인 법사위 위원들이 직접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이 모순도 생기게 됩니다. 법사위가 아닌 별도 특위를 구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이 명분을 실어주는 셈이기도 합니다. 예, 이 강경파들이 당 전략에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이 단독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의 속도를 내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호응하는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특별재판부 등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서영교, 전현희, 김병주 의원 등은 모두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와중에 경선에서 당원의 입김을 더 강화하는 당원당규 개정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도부의 불만인 거죠? 맞습니다. 이미 지난 9월 이 대통령 미국 순방 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경기지사 출마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논란이 큰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법원 행정처 폐지 등 법안들이 줄줄이 추진이 될 전망인데요. 이 과정에서 강경파와 원내 지도부의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중도층 민심이 야당 쪽으로 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당선을 바란다고 응답한 중도층이 44%입니다. 한 달 전보다 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야당 당선을 바란다는 응답은 그만큼 내려갔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 발언이나 미디어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논란 등은 중도층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이 중도층 민심을 의식해야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비상계엄 1년을 전후해서 여권의 내란 정당 프레임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당 지도부도 단계적인 중도 확장 방안을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늦어도 연초에는 조금 달라진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당 내부에선 2030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약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비상계엄 1년 이후엔 지방선거까지 2030과 중도층 공략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 세대의 소구력이 높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경우엔 선거 연대에 나서는 방안 등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 대표는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 등을 연대의 걸림돌로 꼽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